어, 이제부터 여러분들 책에 대해서 나에겐 책이란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어머니의 품이기도 하고 또 선물이기도 하고 다양한데 나에게 책이란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한번 우리 채팅창에다 한번 써주시겠어요? 나에게 책이란? 네, 좀 전에 영상을 보면서 나 뭔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다. 네, 하시면 나에게 책이란 어떤 건지 한번 좀 단어를 남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은신처. 오, 전혀 새로운데요. 네, 만남 그리고 새로운 다짐. 아, 멋있네요. 위로자가 되고요, 책이. 또, 나를 만나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문이기도 하고요. 네, 멋지시네요. 살아있는 삶이다. 와, 여기 다들 예술가들만 모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진 이야기들만 쓰시면 다음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치지를 못합니다. 아, 힐링 도구다.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책이란 뭐죠? 네, 우리 손정숙 선배님께는 긴 여정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맞아요. 내비게이션. 나에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 지혜의 강물. 아,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부담스러워요. 책을 읽을 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오늘 그 부담스러움과 그 힘듦을 한번 좀 돌파해내기 위해서 제가 이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분은 누구냐?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네.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네. 우리 멋진, 누군지 아시죠? 네. 이 퍼스펙티브 디자이너가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용우 네, 대표님. 그리고 자기는 관점 디자이너라는 이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사람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여러분들 다 얻어가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네.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네. 한계가 없다. 네.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책이요. 여전히 한계로 남아 계신 분들은 오늘 잘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그 한계의 틀을 한 단계만 좀 깨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책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책을 대하냐. 아, 책은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책에 대한 한계를 부시고,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내 책을 오늘 내가 새롭게 책에 대해서 정의할 거야라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잘 들으시고 오늘 요것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겼고 다 우리 지금 공감하시죠? 예전에는 신문으로 대부분 많이 봤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로 그냥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메일과 채팅을 손편지를 주로 이렇게 좀 썼다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그냥 바로 카톡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썼다면 지금 어때요? 웹하드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이게 여러분들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난 언제 바뀐지 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쯤. 아니에요. 1990년대도 뭔가 변화가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언젠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들여졌죠. 네,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진 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네, 씁니다. 네, 저절로 익혀졌어요. 여러분들 문자를 더 많이 쓰세요? 카톡을 더 많이 쓰세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공중전화를 혹시 이용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그게 뭐예요? 저절로 익혀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게 습관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책이잖아요. 그럼 책은 나한테 어떻게 익혀져 있지?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책이요, 나한테 계속 무거웠어요. 그냥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저절로 익혀지게 하는 행동 방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죠. 그래서 책에 대한 습관도 조금씩 바꾸는 거고, 앞에서 말한 관점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요, 계속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책이란 것에 대해서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잘 바꿔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씩. 자,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요, 꽃을 팝니다. 술집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던 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 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약을 사야 되는데 혹시 꽃을 좀 사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술집에 가던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다가 이 할머니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꽃을 사주시겠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 할머니 병원비, 손녀 병원비 대준다는데 오케이 하고 흔쾌히 여러분들 다 사주실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나는 안 사주겠다, 2번. 2번을 누르시는 분들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른 사드려야죠. 이게 손녀를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꽃을 샀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술집에서 오자마자 딱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밖에 있는 할머니 그거 꼭 샀지? 야, 할머니 손녀도 없어. 그리고 매일 그 앞에서 장사하는 거야. 으이그, 이 땡땅아, 너 속았어. 여러분들, 친구의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거짓말에 대한 화. 아,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만 나나요? 할머니가 불쌍해요. 거짓말한 음,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불쌍하게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기까지 듣는 순간은 어떠냐면 그냥 화가 나는데 내가 속았네. 에이,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요, 긍정 마인드가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야, 근데 그 할머니 진짜 아픈 손녀가 없어? 진짜야? 이게 화가 나서 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럼 정말 다행이네. 야, 그 할머니 손녀가 안 아픈 거잖아. 그럼 정말 다행인 거 아니야? 야, 친구야, 어? 한 잔 할래?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바로 이 위스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위스키의 선전 CF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요, 이 할머니 꽃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으로 전해져 올 때 여러분들이 이 위스키를 사게 될 거예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하는 술 한 잔 하면 이 위스키를 여러분들 꺼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한 거죠? 긍정. 네, 마인드를 이야기했어요. 마인드. 그러면서도 제가 또 뭘 얘기했어요? 여기 사이에 술을 팔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실제 C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술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 내가 사람들을 보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이 긍정에 대한 마인드로 여전히 책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이 친구처럼 내가 어느 한계를 정해서 책을 보고 있는가?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연함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이용하고요. 카톡하는 거, 우리가 줌으로 수업 듣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습관에 젖어 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내가 당연하게 갇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한계를 규정하게 돼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눈. 그게 이제 코어 리딩이라는 독서법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어, 여태껏 책을. 야, 책은 야,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책에 대한 관점이죠. 그 관점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책을 왜 꼭 저자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 책의 관점,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읽는 것과 하는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 코어리딩이라는 과정도 이 본계적이라는 책을 지으신 박상배 대표님이요. 하루는 이제 같이 또 연구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왜 책을 꼭 저자의 관점에서만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사실은 시작돼서 뭐예요? 코린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당연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당연함을 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당연함들을 하나씩 깰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당연함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오늘 도일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예요. 코어 리딩 이야기는요, 우리 박미석 코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자나라 임금님의 성공 독서 전략이라는 책에서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목이 안 나오네요. 밝은 나라, 어두운 나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을 쓰신 이제 임금님은 밝은 나라의 임금님입니다. 근데 어두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 자기네들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미 관점이 어두워 있잖아요. 느낌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를 이제 몰래 보낸 거예요. 밝은 나라 가가지고 좀 배워갖고 와라. 벤치마킹해서 와라. 그래가지고 갔던 첫 번째 가르침. 여기에 책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또 페이지가 있지만 이 페이지에 갇히지 말고 저는 여기서 요거 하나만 얻었습니다. 뭐냐? 이 임금님이 어두운 나라에서 온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하가 될 건가요? 아니면 임금이 되실 건가요? 책을 다룰 때 말을 마치 어두운 나라에서는요, 이 책이 스승님이라고 규정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조심히 다뤄야 돼.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천천히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근데 밝은 나라에서는 책을 어떻게 봐요? 책을 이 임금님 자체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책은 뭐냐면 책은 바로 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신하가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는데 중요한 건 임금님이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죠. 그러니까 야, 너 이 책 나한테 지금 필요한 시간은 30분이야. 그러면 너 30분 동안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이 책에서 30분 동안 필요한 내용을 꺼내 쓰고 그리고 너는 이제 가. 자, 다음 신화 나와.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책이라는 관점을 뭘로 바꿨어요? 신화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왕이 되셨어요. 또 여왕이 되셨어요. 아름답고 멋진 왕과 여왕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책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신하가 여러분들 신하를 잘 다루고 신하를 잘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는 왕이면 그 신하의 어떤 마음도 알고 신하의 생각도 알고 신하가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도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신하를 뭐라 그랬어요? 책에 비유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해요? 책에 대한 프롤로그도 알고 에필로그도 알고 목차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라는 거를 이걸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관점 하나만 바꿔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책은 뭐다? 책은 신하다.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이제 여왕으로서 책에 대해서
다룰 때 신화처럼 다루면 됩니다. 좋은 신화로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그만큼 더 많이 가까이 하는 거고요. 내가 별로 안 좋은 신화로 가면 멀리 두겠죠. 그만큼 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 연설 중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Connecting the dot. 이게 뭐예요? 점과 점이 연결하는데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과거에서 여러분들의 사건 하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게 작은 점인 거예요. 오늘의 작은 점에, 오늘의 작은 행동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 나중에 어디랑 맞닿아 있다고요? 미래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서 이 강의를 듣게 됐어.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미래에 내가 책을 잘 읽고 누군가한테 책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하고 미래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에 내가 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책을 연결하는 법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연결해야죠. 오늘 하루를 미래로 하루하루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괜히 나도 이렇게 가갖고 의지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페이크라는 어떤 가짜의 삶을 살지 말고 팩트, 우리가 진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해야 된다. 책을 볼 때도요. 자꾸 저자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나의 관점,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내가 어떤 고민이 있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책은요, 여러분들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과 직면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자꾸 저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신하로 만들고 나와 직면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책 읽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 30분밖에 없는 거는 조금 이따가 미수 코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요, 3년, 여기 날짜가 써 있죠. 2019년 1월 12일 날 코어 리딩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 이때 저의 모습이 박상배 대표님한테 처음 수업을 들었던 그 시절에 제가 코어 리딩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뭔가 깨달았던 게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책을 제대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책하고 너무 친해요. 책이 저의 재산이기도 하고요. 집에 가장 큰 재산은 책장입니다. 책장. 가득한 책장. 여러분들한테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코어 리딩으로 독서를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주일에 서너 권을 읽게 되고요. 문제 해결력이 높아졌고요. 항상 질문을 던지는 습관 형성이 됐고요. 자녀들에게도 책 읽는 법으로 코어 리딩 독서 지도를 하게 됐고요. 질문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누군가한테 상담하면서 결제할 수 있는 횟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핵심력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상대가 이야기 나누다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서 요약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칭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 영상 자료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도 했고요. 지금 현재 몸챙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내 생애 프로젝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책만 읽는 게 아니죠. 책을 읽은 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수익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책만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수익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책을 매주마다 읽을 수 있는 환경 세팅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책을 읽고 제가 독서 모임, 북팟이라는 독서 모임에 이제 당시에는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것도 환경 세팅입니다. 리더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그 책을 읽고 본격적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PPT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만드는 그 환경을 1년 동안 해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PPT를 늘어가지고 PPT 실력이 늘어서 PPT 과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1일 코어 리딩처럼 나폴레옹 부자 얘기로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코어 리딩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코어 리딩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 같은 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큐티 하듯이 이 말씀에서 또 뭐예요? 질문을 던지고 코어워드를 찾고 인사이트를 찾고 그리고 코어 액션을 찾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